52년생 임진생 용띠 선생님들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찾아주시니 참으로 반갑습니다. 안동 한자리에서 사람들의 사주를 들여다보며 살아온 세월이 올해로 13년째에 접어들었습니다. 그 길지 않다면 길지 않은 시간 동안에도 수없이 많은 분들이 제 앞에 앉아 당신의 8글자를 펼쳐 보이셨고 저는 그분들과 더불어 울고 웃으며 길을 더듬어 왔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서도 1952년에 나신 임진생 선생님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풀어보려 합니다. 제가 상담실에서 배운 임진생 선생님들은 하나같이 깊은 물처럼 속이 너르고 웬만한 풍파에는 흔들리지 않는 묵직한 무게를 지니신 분들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잔잔해 보여도 그 안에 도도히 흐르는 큰 강을 품고 계신 분들이지요. 그래서 오늘만큼은 그 깊이를 헤아려 한마디 한마디 더 마음을 담아 준비했습니다. 올해는 병오년 천지의 불기운이 활활 들어찬 해입니다. 그런데 임진생 선생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임수라는 넘실 때는 큰 바닷물을 위에 두고 그 아래 진토라는 봄철에 축축하고 기름진 흙을 깔고 계신 분입니다. 위로는 끝없이 펼쳐진 물이요. 아래로는 그 물을 머금어 만물을 길러내는 너른 땅이지요. 본래 물이 흙에 스며 생명을 키우니 무엇이든 품어 자라게 하는 넉넉함을 지니신 분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불볕이 사방을 메우니 그 뜨거움이 자꾸만 선생님의 물을 졸이고 땅을 말리려 듭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마르려는 물과 땅을 지니고 선생님께서는 하반기를 어찌 건너가야 메마르지 않고 견디실 수 있을까요? 오늘 이 한편 안에 그 길을 모조리 담아두었으니 부디 자리를 뜨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특히 뒤쪽에서는 집이 안 나간다, 땅을 내놓았는데 도무지 소식이 없다 하시며 속을 졸이는 분들을 위해 문섭하는 운을 따로 깊이 짚어드리겠으니 그 대목은 결코 놓치지 마십시오. 보시는 중에 마음에 와닿는 데가 있거든 좋아요 한번 살며시 눌러주시고 아직 구독 안 하신 분은 지금 이 자리에서 눌러두십시오. 그래야 다음 달에도 임진생 선생님 운세를 빠뜨림없이 챙겨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큰 줄기부터 잡아보겠습니다. 임진생 선생님께 올해 병오년의 거센 불기운은 재물의 자리, 곧 재성으로 다가옵니다. 물이 흐르다 불을 만나면 그 자리에 재물의 인연이 생겨나는 이치이지요. 그러니 올해는 일이며 사람이며 자꾸만 선생님을 불러 세우는 해입니다. 조용히 쉬고 싶어도 여기저기서 한마디 거들어달라, 결정 좀 내려달라 손을 내밉니다. 지난 상반기를 돌이켜보십시오. 유난히 마음 쓸 때가 많고 안 하던 일에 신경이 가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이 바로 병오년이 임진생 선생님께 부리는 조화였습니다. 한데 하반기로 접어들면 그 결이 사뭇 달라집니다. 7월 을미월에 들어서면 미토라는 땅 기운이 그 불을 슬그머니 끌어안아 끌어오르던 열기가 안으로 차분히 잦아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부산하던 마음이 한결 가라앉으실 겁니다. 다만 한 가지 잦아들었다고 해서 다 끝난 것은 아닙니다. 여태 한여름이고 가을은 아직 멀었습니다. 거두기에는 이른 때라는 것, 이 한마디가 오늘 풀어드릴 모든 이야기의 뿌리이니 뒤에서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선생님들 마음이 가장 쏠리는 재물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올해는 돈이 드나드는 문이 양쪽으로 활짝 열리는 해입니다. 들어오는 문도 커지지만 그만큼 나가는 문도 함께 커집니다. 그러니 하반기에는 나가는 쪽 문단속을 단단히 하셔야 합니다. 큰 돈을 낯선 곳에 덜컥 묻어두는 일, 잘 알지도 못하는 분야에 발을 들이는 일, 누군가 찾아와 이건 100번 틀림없다며 부추기는 일. 임진생 선생님은 본래 품이 넓어 사람을 잘 거두시는 분이라 딱한 사정을 들으면 차마 외면 못하고 손을 내미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따뜻함이야 더없이 귀한 천성이나 올해 같은 해에는 그 너른 마음이 도리어 새는 구멍이 되기 쉽습니다. 제가 13년간 상담을 해보니 정 많고 너른 분일수록 이런 해에 남에게 휘둘려 손해보는 일이 잦았습니다. 거꾸로 이미 손안에 쥐고 계신 것을 야무지게 건사하시면 하반기로 갈수록 들어오는 문 쪽이 슬며시 차오릅니다. 새 것을 버리려 들지 마시고 있는 것을 알뜰히 이것이 임진생 선생님 하반기 재물운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재물에서 가장 크게 발목 잡히는 것이 바로 부동산이지요. 급하는 운은 뒤에 따로 자리를 마련해 깊이 풀어드릴 테니 먼저 건강부터 챙기고 가겠습니다. 임진생 선생님, 올해는 정말이지 몸을 귀히 여기셔야 하는 해입니다. 위로는 임수라는 큰 물, 아래로는 진토라는 축축한 땅을 지니셨는데 올해 불이 거세게 들이치니 그 물이 졸아들고 땅이 갈라집니다. 한방에서는 이를 두고 지내기 마른다, 몸의 음이 메마른다고 합니다. 안을 적셔주던 기운이 빠져나간다는 뜻이지요. 무엇을 살피셔야 하느냐? 우선 임수가 닿아있는 신장과 방광 그리고 아래쪽 물길입니다. 물이 졸아드는 해이니 이 자리를 각별히 보살피셔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진토가 닿아있는 위장과 비장 곧 소화기입니다.
땅이 메마르니 속이 더부룩하고 입맛이 떨어지기 쉽습니다. 또 하나는 물과 불이 부딪히며 생기는 혈압의 출렁임과 가슴 두근거림입니다. 미지근한 물을 자주 들이키시고 끼니를 거르지 마시며 물기 넉넉한 음식으로 몸을 적셔주십시오. 이 건강 이야기는 영상 맨 끝에서 제가 가장 목청을 높여 다시 강조할 대목으로 돌아옵니다. 명상에 앞서야 할 무언가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는 끝까지 보셔야 알게 되십니다. 이번에는 사업과 직장의 운을 살펴보겠습니다. 임진생 선생님들 가운데는 70 중반에 이르셨어도 여전히 손에서 일을 못 놓으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작은 가게를 지키거나 텃밭이며 논밭을 돌보거나 오랜 솜씨로 누군가를 거들어 주시는 분들이지요. 병오년 하반기 임진생 선생님의 사업과 직장운을 한마디로 줄이자면 버리지 말고 지키라 이것입니다. 오래 불에는 사람을 자꾸 들쑤셔 무언가 크게 시작하고 싶게 만듭니다. 가만히 있으면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새 일을 벌여야 마음이 놓일 듯한 충동이 솟구칩니다. 한데 선생님, 바로 그 충동이 올해 가장 조심하셔야 할 함정입니다. 지금은 새로 간판을 내걸고 없던 일을 만들고 큰 도장을 찍을 때가 아닙니다. 도리어 그동안 일궈오신 것, 쌓아오신 신용, 오래된 인연을 빈틈없이 여미고 다독이는 때입니다. 밭에 새 씨를 뿌리는 철이 아니라 이미 자란 작물이 가뭄에 시들지 않도록 물 주고 보살피는 철이지요. 7월 을미월이 꼭 그러한 달입니다. 다 여문 듯 보여도 아직 가을이 아니라 여기서 욕심내어 일을 늘리면 정작 가을에 거둘 알맹이가 비어버립니다. 혹 자리를 옮기거나 일을 정리할까 마음이 흔들리는 분 계시거든. 올해 하반기에 덜컥 결정하시는 것은 말리고 싶습니다. 8월 신월을 지나 가을 기운이 들어서는 흐름을 한번 지켜보신 뒤에 움직이셔도 늦지 않습니다. 자, 이제 많은 분들이 손꼽아 기다리신 대목입니다. 댓글에 가장 자주 올라오는 사연이지요. 선생님, 집을 내놓은 지가 까마득한데 도통 보러 오는 이가 없습니다. 땅도 매한까지예요. 제발 좀 거래가 성사되게 해주십시오. 우선 그타 들어가는 속에 가만히 손을 얹어드립니다. 한평생 알뜰히 모아 마련한 재산을 이제 좀 풀어쓰려는데 그것이 돌덩이처럼 굳어 꿈쩍을 않으니 그 답답함을 어디에 견주겠습니까? 자식들에게 손 벌리기도 미안하고 묶인 돈만 바라보며 한숨 짓는 그 심정을 제가 어찌 모르겠습니까? 명리로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임진생 선생님께 집이나 땅 같은 문서는 결코 가벼운 자리가 아닙니다. 더구나 선생님은 발밑에 진토라는 땅을 깔고 계신 분이라 부동산과의 인연이 남달리 깊습니다. 그런데 올해 병오년은 불의 해입니다. 집과 땅은 흙에 속하는데 불이 강하면 그 흙을 구워 더욱 단단하게 굳혀버리는 성질이 있습니다. 부드러워야 거래가 오가는 법인데 돌처럼 굳어버리니 묶인 것이 도무지 풀리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상반기 내내 그토록 입질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선생님이 값을 잘못 부르셔서도 중개하는 일을 잘못 만나셔서도 아닙니다. 흐름 자체가 그러했으니 부디 당신 탓으로 돌리며 쏙 끓이지 마십시오. 그럼 하반기에는 어떠하냐? 여기에 결정적인 갈림길이 하나 있습니다. 문서를 파는 일, 곧 내 손의 것을 남의 손으로 넘기는 일은 기운이 한껏 부풀어 솟구치는 때가 아니라 기운이 가지런히 정리되고 갈물이 되는 때에 비로소 풀립니다. 7월 을미월까지는 불기운이 여전히 드세어 그 매듭이 풀리기 어렵습니다. 한데 8월 신월, 가을로 길목을 트는 그 무렵부터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쇠의 기운이 들어서면서 엉킨 실타래가 풀리고 거두어 내보내는 자리가 열립니다. 그러니 선생님, 제가 드리고 싶은 핵심은 이것입니다. 7월에 안 나간다고 조바심의 값을 뚝 떨어뜨리거나 답답함을 못 이겨 헐값에 던져버리지 마십시오. 그것은 불기운의 마음을 빼앗겨 스스로 손해를 부르는 일입니다. 차라리 가을 문턱에 드는 흐름에 맞춰 매물을 다시 손보아 내놓으시고 바로 그때 발 빠르게 움직이십시오. 사람이 아무리 애를 써도 결국은 때가 무르익어야 일이 됩니다. 하나 더 보태자면 거래가 잘 트이려면 집이든 땅이든 깔끔히 치우고 묵은 살림을 덜어내고 환하게 밝혀두십시오. 이는 명리로 따져도 그렇고 발품 파는 현실에서도 그러합니다. 정돈되고 밝은 곳에 새 인연이 깃듭니다. 제가 13년간 거듭 확인해온 이치입니다. 혹 지금 이 대목에서 가슴이 뜨끔 영락없이 내 얘기다 싶으신 분 계시거든. 댓글에 뛰어나신 해만 살짝 남겨주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그런 사연들을 모아 더 자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반기에 마음을 다잡고 조심하셔야 할 점을 추려보겠습니다. 3가지만 가슴에 새겨두십시오. 첫째는 모질지 못한 마음입니다. 임진생 선생님은 워낙 품이 너르고 정이 깊어 거절을 못하고 떠안는 일이 잦으십니다. 올해 같은 해에는 그 마음을 노리고 다가오는 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딱한 사정에 마음이 약해지더라도 큰 돈이 걸린 일이라면 한 번은 모질게 선을 그으실 줄 아셔야 합니다. 둘째는 큰 돈이 오가는 약속입니다. 새 투자든 보증이든 정에 못 이겨 빌려주는 돈이든 올해 하반기에는 한 박자 늦추시거나 반드시 믿을 만한 이와 머리를 맞댄 뒤에 결정하십시오. 혼자 끙끙대다 혼자 정하시면 안 됩니다. 셋째는 속으로 사귀는 버릇입니다. 임진생 선생님은 겉으로 내색을 잘 안 하고 안으로 묻어두시는 분이 많습니다. 한데 올해처럼 불기운 강한 해에는 그 소가리가 몸의 병으로 옮겨갑니다. 답답한 일이 있거든 가까운 이에게라도 풀어놓으시고 혼자 끌어안고 끙끙대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이 하반기를 어떤 마음가짐으로 건너야 할까요? 올해를 흐름과 맞붙어 이겨내려는 해로 삼지 마시고 흐름을 슬기롭게 끌어안는 해로 여기십시오. 우리가 사주를 들여다보는 까닭은 정해진 운명을 억지로 비틀자는 것이 아닙니다. 흐름을 미리 읽어 그 결을 따라 노를 저어가자는 것이지요. 임진생 선생님은 본래 큰 물처럼 모든 것을 품고 견디는 힘이 누구보다 강한 분입니다. 한데 올해는 그 견디는 힘을 무리하게 버티는 데가 아니라 차분히 기다리는 데 쓰셔야 합니다. 지금 7월 을미월은 아직 채 여물지 않은 달입니다. 다 잃은 듯해도 거둘 때가 아니에요. 무언가 새로 버리고 애쓰기보다 잠시 멈춰 그동안 걸어온 길을 가만히 돌아보고 가을에 무엇을 손에 쥘지 차분히 채비하는 마음. 그것이 임진생 선생님께 가장 어울리는 하반기 마음가짐입니다. 작은 것에 고마워하고 곁에 있는 것을 귀히 여기며 보내시면 가을에는 손에 남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래서 7월은 6월과 무엇이 다른가요? 참 좋은 물음입니다. 6월은 갑오월이었습니다. 마른 장작에 기름을 끼얹듯 불기운을 한껏 더 부추긴 달이었지요. 그래서 일도 많고 마음도 가장 들끓었을 겁니다. 6월이 유난히 어수선하고 진이 빠지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이 갑오월의 됨됨이입니다. 한데 7월 을미월은 두 가지가 또렷이 달라집니다. 하나 나무가 갑목에서 을목으로 바뀝니다. 곱게 치솟던 큰 나무에서 옆으로 부드럽게 퍼지는 풀과 꽃의 결로 변하는 거예요. 무작정 앞으로만 내달리던 데서 이제는 열매를 샘하는 현실의 마음으로 돌아섭니다. 둘 미토라는 땅이 들어와 그 불을 품어 안습니다. 솟구치던 불길이 가마 안에서 은근히 달궈지듯 잦아듭니다. 겉은 여태 후끈해도 속은 조금씩 누그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7월은 6월처럼 내달릴 때가 아닙니다. 속도를 한 단 낮추고 알맹이를 챙기고 거둘 것을 채비하는 달이지요. 6월이 내달리는 달이었다면 7월은 멈춰서서 돌아보는 달입니다. 자, 이번엔 선생님들이 두 귀를 쫑긋 세우시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귀인운입니다. 먼저 귀인이란 무엇이겠습니까? 막다른 길목에서 슬그머니 손을 내밀어주고 닫힌 문을 대신 열어주며 내 눈에 안 보이던 것을 보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무슨 높고 대단한 인물이 아니에요. 우리 임진생 선생님께 올해 하반기 귀인은 어디서 찾아올까요? 마르려는 물과 땅을 단비처럼 촉촉이 적셔주는 사람이 곧 귀인입니다. 명리로 풀면 물의 기운, 그리고 굳은 땅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쇠의 기운을 지닌 사람들이지요. 그럼 그 귀인을 어찌 알아보느냐? 귀인을 만나고 헤어지면 이상하리만치 속이 가라앉고 마음이 촉촉해지는 사람입니다. 메마른 땅에 물이 스미듯 답답하던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사람이지요. 거꾸로 볼 때마다 마음을 바짝 태우고 어서 결정하라 등을 떠미는 사람은 귀인이 아닙니다. 도리어 한 발 거리를 두셔야 할 사람이에요. 참된 귀인은 선생님을 다그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천천히 가셔도 됩니다. 하고 발걸음을 붙들어주는 사람이지요. 그리고 하반기 귀인은 뜻밖에도 한동안 솥이 끊겼던 사람에게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묵은 인연 오래된 끈에서 귀인이 고개를 내미는 흐름이에요. 그러니 먼저 안부를 건네보십시오. 그간 어찌 지내셨소 하는 그 짧은 인사 한마디가 귀인의 문을 슬며시 열어줍니다. 그 귀인을 어찌 대접해야 하느냐? 답은 의외로 단출합니다. 귀인에게는 아낌없이 베푸시되 돌려받을 셈은 아예 접어두십시오. 운이 꽉 막혀 있을 때 가장 힘이 센 행위가 바로 베푸는 일입니다. 마침 임진생 선생님은 본래 베푸는데 마음이 너른 분이니 이 점은 누구보다 잘하실 거예요. 까닭 없이 밥 한 끼 대접하고 따뜻한 정을 나누고 그러고 나면 그 일은 깨끗이 잊으십시오. 되받을 것을 마음에 적어두기 시작하면 그것은 장사이지 베풀미 아닙니다. 베풀고 미련 없이 있는 그 마음이 꽉 막혔던 운수를 가장 시원하게 뚫어줍니다. 제가 13년을 지켜보니 노년의 복문이 활짝 열리시는 분들은 한결같이 손이 따뜻한 분들이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임진생 선생님들을 한자리에 모셔 운세를 풀어드리는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가겠습니다. 띠라는 것, 곧 같은 해에 태어났다는 것이 사주에서 무슨 의미일까요?
같은 임진년에 났다는 것은 그 해가 머금은 가장 굵은 기운, 그 큰 물줄기를 함께 타고났다는 뜻입니다. 사주는 모두 8글자인데 그중 태어난 해의 2글자를 다 같이 나누어 갖는 셈이지요. 그래서 같은 띠끼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기운의 결, 살아가는 큰 가락이 서로 답습니다. 임진생 선생님들이 하나같이 쏙 깊고 너그러우신 것도 그 까닭이에요. 물론 같은 임진생이라도 태어난 달과 날과 시가 제각각이니 자잘한 운세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니 제가 풀어드리는 것은 어디까지나 큰 물줄기예요. 이 큰 줄기를 들으시고 아, 내 경우엔 여기에 이걸 보태봐야겠구나 하고 각자 형편에 비추어 보시는 겁니다. 그것이 띠 운세를 똑똑하게 쓰는 법이지요. 한 줄기 강물이 흐르는 방향은 같아도 그물 위에 뜬 배의 생김새는 저마다 다른 법이니까요. 자, 이제 오늘 제가 가장 힘주어 전하고 싶은 이야기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앞서 건강을 짚을 때 명상에 앞서야 할 것이 있다고 했지요. 그것이 바로 걷기입니다. 임진생 선생님, 방 안에 가만히 머물러 계시지 마십시오. 명상도 더없이 좋은 일입니다. 한데 명상에 앞서 몸을 먼저 움직이셔야 합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려면 몸이 먼저 부지런해야 하니까요. 더구나 선생님처럼 쏙 깊이 묻어두시는 분들은 가만히 앉아 생각만 곱씹으면 그 생각이 깊은 물처럼 자꾸 안으로 가라앉아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한데 자리를 털고 일어나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면 그 가라앉았던 마음이 발끝을 타고 풀려나갑니다. 고인 물에 물기를 터주듯 걷는 일이 선생님의 깊은 속을 가만히 흐르게 합니다. 이것이 명리의 이치이면서 또한 우리 몸의 이치예요. 햇볕을 쬐며 걸으십시오. 해 뜰 무렵이나 해 기울 무렵 따갑지 않은 시각을 골라 느릿느릿 등에 땀이 살포시 벨 만큼만 가지 사이로 부서지는 햇살, 뺨을 스치는 바람, 발밑에 닿는 흙의 감촉, 그것을 가만히 음미하며 걸으시면 메말랐던 기운이 도로 차오릅니다. 어디에 빨리 닿겠다는 생각일랑 내려놓고 그저 걷는 그 걸음 하나하나를 누리며 걸으세요. 그것이 임진생 선생님께 올해 가장 든든한 보약입니다. 그리고 그 철에 나는 음식을 꼭 챙겨 드십시오. 여름엔 여름이 내어주는 것, 가을엔 가을이 내어주는 것, 자연이 철 따라 건네는 것이 곧 그 철을 탈 없이 나는 약이에요. 속이 상하기 쉬운 해이니 더더욱 끼니 거르지 마시고 물기 넉넉한 음식으로 몸을 적셔주십시오. 잘 걷고 잘 자시고 잘 주무시는 것, 이 3가지가 세상 어떤 비방보다 선생님을 든든히 받쳐줍니다. 자, 오늘 1952년 임진생 용띠 선생님의 병오년 하반기 운세 여기까지입니다. 다시 한번 또박또박 추려드리겠습니다. 새 것을 버리지 마시고 손에 쥔 것을 알뜰히 지키시고 모질지 못한 마음을 한 번은 다잡으시고 문섭하는 일은 가을의 흐름을 기다려 움직이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부지런히 걸으십시오. 이 영상이 선생님께 조그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셨거든 좋아요 한번 살며시 눌러주시고 아직 구독 안 하신 분은 지금 눌러두십시오. 그래야 다음 달에도 우리 임진생 선생님 운세를 빠트림없이 챙겨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칸에 선생님의 소원 한 줄 짤막하게라도 남겨주십시오. 집이 좋은 주인 만나 잘 팔리게 해주세요. 올 하반기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무엇이든 좋습니다. 제가 그 한 줄 한 줄을 마음에 새겨 선생님들 바람이 이루어지시길 함께 빌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